안녕하세요. OCB 파이어입니다. 제가 은퇴자산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해서 은퇴자산 모으기 1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은퇴자산 모으기 1단계 어떻게 끝났는지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2단계, 3단계 어떻게 진행할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은퇴자산 모으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모으고 있고요. 첫 번째 한 1단계로 미국 주식 성장주를 모으고 있었고, 2022년까지로 계획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번 주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두 번째로 미국 주식 배당주, 그리고 자녀 주식 계좌, 이걸 이제 2025년까지 목표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기타 뭐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예금이나 채권, 랩 상품 등도 이렇게 은퇴 시점까지 모아갈 예정입니다. 1단계 미국 주식 성장주, 넌 언제부터 모았냐? 제가 미국 주식을 20년 5월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쭉 2년이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원래 3월에 종목 보유 현황을 보겠습니다. 원래 3월에 보유 현황을 보시면 총 17종목이거든요. 왼쪽에 원래 3월에 17종목이다가 원래 계속 하락장이 지속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장투할 종목을 압축을 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을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4월에 매도한 게 첫 번째 나오죠, 그죠? 4월에 6종목을 매도를 했고, 두 번째로 6월에 또 5종목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엔비디아하고 TSMC를 매도를 했고, 최근에 금주까지 해서 또 구글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압축을 했거든요. 다 17종목 중에 다 매도를 하고 압축한 게 테슬라, 애플, 브로드컴,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압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목에 압축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수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500주를 매수를 하면 이제 성장주 매수는 종료한다고 목표를 잡았고요. 테슬라 주식 매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 6월에 분할 전이죠, 그죠? 5분할, 3분할 하기 전입니다. 20년 6월에 980불에 첫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20년 11월에 100주, 21년 6월에 200주, 22년 1월에 300주, 21년 6월에 400주, 그리고 이번 금주까지 해서 498.3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분할 전 기준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3을 하면 1495주가 되겠습니다. 그죠? 제 목표는 이제 1500주인데 1495주를 매수를 해서 거의 뭐 목표를 거의 달성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23년 12월까지 500주 목표였는데, 분할 전 기준 500주입니다. 근데 원래 테슬라가 이제 하락장이 지속되고 일론 머스크 매도가 있다 보니까 진짜 좋은 매수 기회이다 보니까 1년 빨리 땡겨서 다른 주식도 팔고 해서 이렇게 일찍 매수를 끝내고 성장주 매수를 종료합니다. 이제 네, 원래 성장주 매수는 이제 종료했고, 내년부터 해서 이제 배당주를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까지 원래 7월부터 해서 배당주 포트는 이렇게 꾸렸고요. 배당주 포트는 어떻게 꾸렸냐? 제가 앞에 영상에 보시면 올레드 포트폴리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상세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올레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만 더 가져가는 그런 포트를 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배당 올레드라고 부르는데, 요 배당 올레드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해서 배당주를 많이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트를 보시면 주식 ETF 3개가 50%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원자재나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뭐 채권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두 번째 자녀 주식 계좌입니다. 저는 자녀가 3명인데 3명이 이제 대학에 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주식을 모아주고 있고요. 이걸 대학 때까지 자녀한테는 뭐 미성년일 때 2천만 원 증여세가 없지만 성인이 되면 5천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천 정도 목표로 자녀 주식 계좌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주식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기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은행 예금이나 뭐 채권이 있을 거고, 1단계, 2단계가 끝나면 세 번째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모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랩 계좌를 들고 있거든요. 제가 든 상품은 유안타의 홈런 랩 상품입니다. 이건 2022년 2월에 들어서 현재까지 수익률을 보시면
플러스 4.3%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S&P 500이 뭐 한 20%, 나스닥 100이 뭐 30%까지 빠졌지만 이 랩 계좌는 거의 지금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30년, 미국 주식 30년 한 전문가가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5에서 10% 정도를 비중을 넣고 전문가들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걸 배워보려고 지금 가입 중입니다. 여기 포트 구성을 보시면, 종목 구성을 보시면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중국, 미국 신재생 에너지가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나 에너지 기업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종목이 12개 되다가 최근에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8개를 압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홈런랩은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생기면 안타랩도 추가로 가입을 해서 공격적인 거나 안정적인 상품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게 전문가들 하는지 좀 배우면서 하려고 지금 가입 중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원래 지금 하락장이 1년 내내 지속되고 있는데 은퇴 준비, 은퇴 자산 모으기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은퇴 1, 2년 전부터는 미국 주식 성장주 비중은 줄이고요. 배당주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은퇴 1, 2년 전부터는 연금 계좌도 좀 주식 ETF는 S&P 500으로 압축을 하고 안전자산 비중, 저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 한 30%, 개인연금은 안전자산을 0%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걸 늘려서 향후에는 합하면 한 40% 정도로 늘려서 가져갈 예정이고요. 랩 상품도 공격형인 홈런 랩보다는 안타랩 비중을 좀 늘리려고 그렇게 은퇴 1, 2년 전에는 이렇게 포트를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2년 하락장, 올해 하락장을 맞아본 소감은 지금 올해가 내가 은퇴 시점이나 은퇴 후가 아니라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장주 위주로 포트를 가져가다 보니까 진짜 방어력이 취약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해서 이제 성장주 매수는 종료하고 향후에는 이제 배당주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점점 늘려가서 향후 은퇴를 맞더라도 방어력이 어느 정도 되게 이렇게 구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간 이제 파워포인트로 제가 주로 녹화를 하다가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이게 오디오하고 이게 엉망이더라고요. 편집도 어렵고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지금 녹화를 해봤습니다. 처음이어서 제가 좀 서툴고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